자, 49쪽에 163쪽 3쪽에 자, 홀수 문제 위주로 예습을 좀 해보시라 했는데 일단 예습을 해보시라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 책이 다 깨끗한 것 같은데 예습은 흔적이 아니 안 보셔서는 안 되죠. 또 체크하면 안 돼요. 계속 풀어야 되니까. 풀긴 풀었는데 체크를 안 했다? 풀어야 되니까. 그냥 체크하고 하세요.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래요? 저는 원래 체크하면서 했는데 항상 제 스스로 공부할 때도 왜냐면 답을 알고 풀면 다음에 못 풀죠. 처음 풀 때 고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책 보면서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 물론 뭐 일장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서 공부할 때 제 책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처음에 할 때 딱딱 그냥 뭐 틀린 거 딱 맞는 거 체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바꿔 나오는지만 다시 하면 되거든. 다른 거 들어보면서. 자, 지금 이제 49쪽 나오는 것이 이건 매수 청구 얘기거든요. 매수 청구.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요 매수 청구 얘기가 나오면 요 그림이 딱 언뜻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도중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됐을 때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원칙적 효과로서 두 가지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이나 도중계획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함부로 설치가 되면은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허가 금지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미시행시 보호조치로서 요 그림 고시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보호조치 10년 내 안 될 때 보호조치 20년 내 안 될 때 보호조치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요 틀이 생겨나야 된다고 10년 동안에 사업 시행 안 되면 매수 청구가 있으면서 그죠? 또 10년 내 미시행에서 매수 청구 외에도 해제 권고 제도와 해제 신청 제도가 있다. 이때는 실효되는 것이고 이런 틀 속에서 이제 어디쯤의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매수 청구 나왔다라면 누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는지 절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거 워낙 중요하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매수 청구하면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 특광시장 건수에게 시행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주고 매수결한 것은 다시 매수 결정을 날린 때로부터 2년 내 매수한다. 6월 2년 얘기도 있고 이때 매수는 현금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도중계획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돈 없는 시자체만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그런 틀. 그 다음에 매수 안 될 때 허가.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단독주택, 주택이 아닌 중에서 제일 작은 1, 2종 근생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3층 이하로서 그죠? 2종 근생에서는 빠지는 거 4가지 있었고 이런 틀 있잖아, 기본 틀. 그런 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이고 요거 살짝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49번에 보시면은 국회법상 매수 의무자한치 자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임시 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지금 일단 지자체가 매수 청구를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로서 이걸 쓰려고 나온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토지 소유가 원하면 도중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중계획 시설 채권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돈 없는 지자체가 만약에 우리 본문에서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매수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지. 본문에서 지자체니까 이 채권 발행자 맞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소유주가 원할 때랑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원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두 가지 사유. 그 중에 하나 맞는 겁니다. 이거는. 2번 도중계획 시설 채권의 상한기한은 10년 내에서 정해진다. 도중계획 시설 채권의 상한기한은 10년 내에서 정합니다.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 중에서 구체적인 상한기한 등은 보통은 발행자가 정해요.
그런데 지자체가 발행자라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게 잘 생각이 안 났다 해도 이게 크게 중요해 보이는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채권의 사환기간이 최대 몇 년인지가 정답화시킬 정도로 중요해 보지는 않잖아. 우리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모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틀린 거 찾으라면 2번은 정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맞춘다면 숫자 문제가 되는데 정답화시키면 숫자는 중요한 숫자 정도를 물어본다 그랬잖아. 주로 대부분이. 3번은 매수 청구된 투자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특법을 준용한다. 공특법이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지만 여기 매수 청구 자체는 뭐 수용은 아니에요. 수용은 아니지만 공익의료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준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4번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매수금이 2천만 원 초과 시 매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하 지급할 수 있다. 3천만. 이게 3천만 원 초과시잖아요. 이건 숫자 문제네, 그죠? 이걸 틀리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중기시설 채권에서는 누가 어느 경우에 발행하는지가 기본이죠.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 3천만 원 초과시입니다. 3천만 원 초과시. 5번에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하라. 6월 2년 중에 2년 얘기고요. 2년 얘기고. 자, 넘겨보세요. 그럼 51번 또 똑같. 51번 보시면 야, 그런데 이거는 거의 아까랑 뭐 같은 얘기 같은데? 지자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된 주지에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거네. 1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도심계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옳아요? 틀려요? 그럼 이게 정답이니 그죠? 다행이네 뭐. 아니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뒤에까지 다 봐야 된다면 걔는 반복이잖아. 됐어요. 정답. 52번 봅시다. 벌써 52번이 막 3개국어 나오면서 그렇듯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를 52번 풀어봅시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갑소유의 투지는 한국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구체적으로 낼 때는 이런 거 쓰려고 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하면서 보시면 돼. 자, 우리 갑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고 A 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여기서 A광역시 B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광역시장이냐 구청장이냐 그걸 행정처에서 물어보려고 항상 내요. 안 물어볼 거면 이렇게 안 꾸며 처음부터. 그러니까 A광역시 B구라는 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라는 것도 체크하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시설 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회법상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단 도중계획 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시행자래요. 아, 설치 의무자가 시행자인데 시행자는 지금 토지주택공사죠? 네. 그러면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누가 돼야 돼요? 자, 제가 누구에게 한다 그랬습니까? 도시군에 관련된 것은 일단 이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도시군에 관련된 건 특광시장을 쓰잖아. 특광시장을 쓰게 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설치관리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먼저 한다 그랬죠? 순서가. 그런데 어쨌든 이건 B구청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특광시장을 주니까 A광역시장이 나올 수는 있어, B구청장은 나올 수는 없어. 그런데 A광역시장이 나와도 틀려. 여기는 시행자가 정해져 있잖아. 설치 의무자도 정해져 있고. 누구에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매수 의무자는 토지주택공사가 되는 거지. 그냥 1번에 B구청장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어쨌든. 2번에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여기 토지라는 것도 맞아요. 지목이 대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거 함께 팔 수 있다 그랬죠? 함께 팔 수 있어야 팔고 함께 나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나 포함된다 해야 되고 3번에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무자는 도중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거 어때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주택공사라서. 도심계획 시설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그랬어요? 지자체만.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라고 했잖아. 지자체. 근데 여기 매수무자가 토지주택공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잘 찾았어요 이거. 보니까 뭐 이거 도심계획 시설 채권을 배워놨는데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 있다. 딱 맞네. 아니야. 누가를 봐야 돼. 누가. 4번에 매수자로 매수청구를 받은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A 광역시장에 알려야 된다. 맞아요. 자, 우리 매수 여부는 6월 내 한다 그랬죠? 네. 6월 내 한 다음에 이제 청구했던 갑과 A 광역시장에게 알려. 맞아요. 이것도 B구청장이 아니고 5번에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를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매수를 안 했을 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공작물 외에는 건축물 중에서는 주택 중에서는 제일 작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3층이야. 또 3층에 단독주택과 3층에 1, 2종 근생이잖아요. 주택 중에서는 단독이기 때문에 다세대는 될 수가 없어요. 공동이니까. 단독이라 그러더라도 제일 작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단독이지 다중 다가구, 공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는 1, 2종 근생이잖아. 2종 근생자는 제외되는 건 4가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설은 제외. 이렇게 했던가. 그럼 만약에 여기서 2년 내 사업시행 안 될 때여서 임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여기 2년 내만이 안 됐다 그러면은 가설건축물, 공작물, 건축물의 개축, 재축, 신축, 중축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자, 그리고 여기 해제 공고 간단하게 봅시다. 자, 우리 해제 공고라면 10년 미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죠? 10년 미시행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은 뭐 필요성이 없거나 10년 미시행 등을 발견하게 되면 특광시장 운수가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럼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할지를 말지를 판단해서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특광시장 운수에게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광시장 운수는 권고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를 하라. 직접 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시장 운수라면 하였죠. 아니니까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제를 하게 되고 1년. 그리고 그게 기본이에요. 해제 신청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하잖아. 역시 10년 미신과 관련돼 있을 때 신청을 한다면 먼저 이방권자에게 신청을 해주고, 이방권자가 안 된다 그러면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 결정권자에게서 안 된다면 국장에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각각 이방권자가 답하는 거, 결정권자가 답하는 시기,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 3위는 6이다. 아직 그렇게 된 적은 없지만 그런 구조. 너무 빠른 설명 같은데 자세히 차근차근 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자, 호출 문제 53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중계획 시설에 대하여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 잃는다? 20년이지. 효력 잃는다. 실효가 하려면 20년이죠. 20년. 2번의 지방의회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 10년 미시행할 때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주어는 지방의회가 10년 미시행된 걸 보게 되면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하래요. 여러분,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특광시장으로서 행정청이 책임지는, 특광시장으로서 책임지는 그 사람이 수립하지. 세상에 어느 의회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행정청이 집행할 사람이 하는 거지.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은. 그래서 이건 그냥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으로서 10년 미시행 등을 발견하게 되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지. 3번의 장기 미집행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운수는, 권고받았어요 시장운수가? 그러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하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죠. 시장운수가 위반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지 왜 국장에게 갑니까? 그럼 도지사는 뭐 하라고? 그럼 도지사가 이제 결정을 하죠. 4번의 장기 미집행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 이렇게 도지사가 신청받았다 그러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관리기 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5번의 시장 운수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일단 답은 4번이 맞는데 5번은 그냥 답 안 되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실효되면 고시하는 거 맞아요. 누가 이게 틀린 거예요? 시장 운수는 해서 틀린 거예요. 결정한 사람이 고시한다 생각나시죠? 관리계획에서는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운수가 고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정 권자가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여기라면 도지사가. 보통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자, 55번 보세요. 그럼 55번. 국가법상 도중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된다. 어때요? 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넘어가요. 그런데 모르면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없는데 뭘 이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래. 넘어가고 아는 데서 항상 찾아보고 안 되면 뒤로 오라. 지금 똑같은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야 돼. 몰라. 2번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이런 건 알 거 아닙니까? 봐야지.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렇죠? 그 토지에 있는 건축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건 그럼 쫙 꺼놔야지. 쫙 꺼놓고 이거는 다시 볼 때도 이거는 이제 틀렸다 해야 돼요. 찾으면 안 돼. 3번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즉 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은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적용된다. 모르겠어요. 4번.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계획에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이, 첩첩산중이네 이거. 5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그럼 시행자 처분에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확실히 틀렸네 이거는. 있죠. 당연히 행정청이면 당연히 가능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그 자에게 못하니까 그 자를 지정한 자에게, 이렇게 한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읽어보니까 하필 이게 홀수 문제로 이게 나오냐 이게. 2번, 5번이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1, 3, 4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1번에 대한 내용은 모르걸 따라 제가 살짝 느낌 잡을 때나 이거 살짝 쓰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느낌만 잡아야지 이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내용에 속한다라고 해서 모든 크고 작은 기반시설을 항상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기반시설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중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도중계획 시설에 해당돼야 도중계획 시설 사업 단계별로 나가는 그 절차에 따라 하거든요. 웬만한 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조그만 기반시설 같은 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즉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 조그만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힘들게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즉 도중계획 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작은 기반시설은. 예를 들어 운전 학원 이것도 그 기반시설에 속하는 건데, 학원 하나 만드는데 여기라면 그 광명시 전체 위에 해놓고 관리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대요. 사회복지시설, 뭐 도로, 철도, 항만공항 이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 하나 설치한대. 이거 상식적으로 꼭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만 될까요?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그렇게 느낌 받는 거예요, 이게. 이 건물 하나에 불과한데 뭘 관리계획으로 미리 있고 도중계획 시설로 그 힘들게 설치하느냐. 보통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가능한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 5번 중에서 3번 같은 경우도 살짝 나중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 지역에서 배웠던 지역의 행위제한이든 지구의 행위제한이든 이런 것들이 보통 사유지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 도중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해서 지역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도중계획 시설이 잘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지역지구에 상관없이. 이거는 도중계획 시설에 대한 특례. 보통의 지역지구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래서 답이 그냥 4번이 되는 건데, 예.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위반을 위한 토지작성 평가를 안 할 수 있다. 이게 토지작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도중계획 시설 부지라면은 이제 도중계획 시설이 설치될 부지를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적성평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적성평가에서 뭐 적성에 안 맞으면 이 고익성 있는 거 안 할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필 이게 골라졌네. 이런 거는 좀 드문 문제지, 드문 문제. 어렵게내는. 자, 또 넘겨보세요. 57번. 작년 문제네, 작년 문제. 도중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설치 의무를 얘기하네요. 네. 제가 공동구는 좀 덜 나오는 거예요. 시설 파트에서 덜 나오는 건데 공동구에 대한 얘기는 몇 가지만 딱 하고 말잖아요. 자, 우리 공동구 설치 의무를 지는 것은 일정한 사업으로서 면적이 얼마일 때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지. 제가 공법에서 200만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 유일한 숫자가 그거라고 했잖아. 공동구 설치 의무. 200만 제곱미터를 넘는 큰 사업할 때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딱 200만 나왔는데 도시개발구역인데? 해야 된다? 딱 맞아요. 저게 작년 문제라 그랬죠? 그냥 맞춰야 돼요. 자, 공동구에서는요, 고개 설치 의무에 대한 얘기, 공동구에서는 또 그 전에 나왔던 것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두 가지는 꼭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용을 할 수 있다. 공동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을 할 수 있다. 그거 두 가지를 따로 구해요. 그게 뭐예요? 위험해서 안 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중수도,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 두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고 또 공동구를 따로 규정한 이유 자체가 공동구는 일반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점용예정에서 따로 쓰기 때문이라서 시행자가 공동구의 설치를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은 점용공사 기간 등을 쓸 사람인 점용예정자에게 즉시 알려줘야 되고 그럼 점용예정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원래 공동구에 대한 설치비용, 그건 지금 하는 건 낸 적은 없습니다만 원래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건 점용예정자에게 쓰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시행자와 예정자가 공동 부담이지. 공동 부담이지만 그나마 설치 비용은 공동 부담이지. 나중에서는 관리 비용, 점용 사연은 쓰는 사람, 예정자만이 낸다. 그런 얘기들 그런 틀이죠.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쓰고자 할 때는 공동구 관리하는 특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이번에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5년마다 수립하는 게 명확하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또 하나는 정부부가 나오는 건 거의 내지도 않으니까. 이것도 정답화시켜서 낸 적은 없고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3번의 도중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년? 매수 청구 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으기로 결정한 때로 2년이 경과하면 그렇게 바꾸든지. 그래도 뒤에 것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하죠.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꼭 그냥 이 말대로 하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게 아니죠. 그래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세 가지. 단독주택 3층이야. 3층에 1, 2층 건생 공작물 요거만 허가받을 수 있지. 그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구마구 틀린 거예요. 이거는 참 어디 고쳐줄 때가 너무 많았어. 아니 처음부터 매수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2년이 지날 필요도 없지. 4번에 도중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실효 시까지 그 토지의 도중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해제 신청 얘기잖아요. 해제 신청이지. 그럼 소유자가 실효시까지 해제라는 위반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있지.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20년 실효시까지는 해제 신청 못한다 그 얘기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그러면 10에서 20 실효되기 전까지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내에 아예 못하는 게 아니지. 5번에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년이고. 그런데 이것도 글쎄 작년 문제인데 말이죠. 지금 제가 그냥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2, 3, 4번 다 읽고 있지. 1번 나면 그냥 찾아야 된다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시간도 확 절약하고. 네? 공동에서 최소 이 숫자는 알아야 되죠. 비용부담. 우리 앞에서 그 도중계획 시설 사업 할 때 비용부담은 안 나왔었죠? 앞에서 할 때.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은. 자, 도중계획 시설 사업 할 때 비용부담 이 논리는 도시개발법도 비슷한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5, 6월 달 때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할 때 비용은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가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어. 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중에서 지자체가 이익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볼 때 그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걸 얘기해요. 원래 자기가 내야 될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걸 얘기한다고. 자,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누가 비용 부담시키느냐? 행정청의 시행자만 비용 부담이 가능해요. 부담시키는 것이. 비행정청은 안 돼. 행정청의 시행자만. 그러니까 이건 행정청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민간에서 시행자로 했죠? 예우받는 지자체가 엄청 있어도 그 자리에 비용 부담 못 시켜. 오롯이 다 내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행정청이라면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우받는 지자체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원래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부는 비용 부담 못 시키는 건 당연해요. 일부만이야, 일부만이고. 세 번째가 더 의미가 있는데, 지금 행정청인 시행자와 이익을 받는 행정청 사이에 비용 부담 시키는 걸 얘기하잖아. 그죠? 행정청과 행정청 사이에. 항상 어디서나 비용 부담 시킬 때는 원칙은 협의예요, 협의. 어디서나 원래는 그래요. 두 당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협의가 안 될 때 누가 정해줄 것이냐, 그 얘기야.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된다면 윗사람이 정해줘, 윗사람이. 만약에 행정청에서 국장이 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에 비용을 시킨다 그러면 이 두 당사자가 같은 도 내에 있다. 같은 도 밑에 있는 시군 내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 있다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만약에 도를 뛰어넘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장관 해야 되겠죠? 그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특징이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그게 특징이라고요. 그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정해주는 논리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안전부가 옛날 내무부, 원래 지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행안부예요, 행안부. 그래서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 도움 문제 갖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럼 이때는 행안부 장관, 이건 개발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포서 두 군데 나와요. 행정청과 행정처 사이 둘 이상의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그거를 정해주는 것이 하나. 또 나중에 역시 개발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이 도시개발을 주로 하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도시개발 사업에 쓰리하고 마련하는 공공성이 강한 채권이에요. 그 도시개발 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 승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여기랑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이 두 군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물었었던 건데 제가 5, 6월 때로 말씀드리는 거죠.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보세요.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자가 부담한다. 그자가 부담합니다. 그자가 원칙적으로 그자가 부담해요.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중교육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비행정청이죠.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는 부담시킬 수 있다. 있다.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에게 비용 부담 못 시킨다 그랬잖아. 가사가 틀린 거 이게. 응? 행정청만 비용 부담을 시켜야 돼. 이익을 받는 지자체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윗사람이 정해줄 때 그 윗사람이 둘 이상의 시도면 행안부 장관이다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이건 안 돼. 3번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라도 비용 융자를 얘기하지 비용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돈 빌려줄 수 있다고 보조할 수 있고. 4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이건 뭐 광범위하게 냈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국회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 낼 사람이죠. 네. 거기서 설치 비용은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고 200을 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라서 여기 200을 넘는 숙박시설 증축이네요. 숙박이든 뭐든 상관없고 증축이잖아. 네. 부과 대상 맞죠? 5번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건축 행위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건축 행위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 행위자가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 납부 의무자잖아. 그래서 답이 왜 일본어로 돼 있나요? 해설이 제대로 돼 있죠? 네. 해설이 돼 있으니까 됐어요. 이것도 또 미스가 있네. 해설 보고 하세요. 해설 보고. 자, 이제 지구단위계 구역과 지구단위계 문제네. 자, 우리 지구단위계 구역은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계 구역 틀을 잡을 때 지구단위계 구역을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잡을 때 있느냐 없느냐 잡을 때 보통 도시지역만 가능합니다. 비도시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도시지역에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원칙은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잖아. 그런데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따질 때는 이 땅들 중에서 개발 목적인 땅이면 개발할 목적이니까 지정할 수 있고 보존 목적인 땅이면 안 되고 이 논리 생각나시죠? 이 논리에 따라 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꼭 도시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 지정을 해야만 되는 필요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되는 곳이 이건 두 가지만 있는데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거는 택시 정비 10년 이렇게 했던가. 네, 또 시공에서 말로 합시다. 이거 적으려면 시간만 걸려. 우리 공부 하도 바빠서. 자, 일단 택시 정비 10년은 다른 거 다 안 되고 이거는 택시가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이 두 군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또 하나는 슈퍼맨이 등장해서 우리 돈을 벌어주고 가야만 된다. 이거만 시공에서 해제에 대해서 슈퍼맨 등장. 시가와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또는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 30만 이상. 두 가지. 꼭 외워놔야 돼. 비도시라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예외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비도시지역 중에서 계획과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 이것이 도시지역에 준하는 개발의 꽃이라 계획관리 지구 중에서는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만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곳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구든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획관리 전체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관리지역 중에 하나이지 다른 것은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든 면적 요건이 있어요. 면적 요건 등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아파트 1렙에 건설에 포함되면 30만 이상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문제 해결했다 10만 이상 나중에 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면적 요건을 채워야 되고요. 개발진흥지구 특히 개발진흥지구가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냐 위치 요건까지 채워야 되는데 이 위치 요건은 이미 했었지. 주거랑 관련된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 중에서도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여기더라고. 주거라든지 특정 개발진구 주택에 관련된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반대로 관광, 휴양, 개발지는 지금은 제일 넓어요. 모든 비도시 다 돼. 이렇게 제일 좁은 거, 제일 넓은 거. 나머지래야 산업유통이나 복합 중에서도 조금이 빠진 복합만 얘기하는데 중간쯤이니까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더 있기를 나머지 지역 중에서 생산관리가 됐든 농림이 됐든 농림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련된 것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딱 중간쯤이 되는 이렇게 이제 받은 게 미치요건이거든요. 59번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참고됐는데 1번 주민은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제한적이네요. 네. 그럼 제한사항을 보셔야지. 제한사항은 기지 산행 중에 하나.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딱 들어가네요. 맞아. 이번에 개발지향으로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있나요? 네. 있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인지 묻고 있잖아. 개발제한구역이면 안 되죠, 그죠? 보존할 땅이라 개발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가능하죠. 3번의 시장원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나요? 네. 유일하게 이거만 있다 그랬잖아. 원래 시장원수가 위반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런데 시장원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것만 제일 작은 일이라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4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해 정한다. 말도 안 되게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행정청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정청이 지정하는 이런 곳의 각 수립 기준은 제일 밑 행정청인 국장이 정한다. 그래야 아래 행정청이 지침 형식으로 따라간다 그랬잖아. 입법 형식일 필요는 없고.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틀린 게 지금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한대요. 아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를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원수 이런 사람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인데 시도지사가 원칙적 지정권자인데요. 시장원수도 가능하지만 무슨 시도지사가 자기가 자기 기준을 정해. 자기가 자기 기준 정하려면 본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되지. 국장이잖아요. 국장이. 응? 웬만한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 기준은 대부분 어디서부터라도 다 국장이 되는 거예요. 5번에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서 비도시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내로 대체하는 행위제한 대체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비도시의 셋 중에 하나 지정될 수 있다. 61번 얘기는 지구단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수많은 내용 중에서 필수 내용 두 가지가 있잖아. 사업을 못할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만 되느냐? 사업을 자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용도 제한이 들어가야 되고 그 용도가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 크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 높이, 면적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그러면 1번 건축선 바로 이거네. 건축선은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씨. 2번에 건폐율은 들어가요. 면적을 결정하는 높이를 결정하는 3번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용도를 따지는 4번 필요한 기반시설 5번 2, 3, 4, 5번 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필수사항 아닙니다. 응? 그 다음에 63번 볼까요? 63번 국계법상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항상 관리로 결정한다는 관리계획 내용을 보시면 되죠? 내용 맞잖아.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내용이잖아. 지구단위계획이 관리계획 내용이죠. 이번에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을 주면서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바꾸면 괜찮아요? 그렇게만 바꾸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틀렸어요. 틀렸는데 정확히 본다면 일단 2개 틀렸어.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말 자체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가 돼. 틀렸고 또 1km. 1km고 또 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야 되는 거 아까 택시 정비 시공 해제 뭐 이거밖에 없어요. 지정해야 된다 나오는 것은. 3군데나 틀렸어. 3군데나. 27회 문제네.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고 3군데나 틀렸어요. 대중교통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돼. 1km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도 아니지. 막 틀렸어. 3번의 시도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규격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사는 지정권자 중에 한 사람 맞고 도시개발구역의 전분의 일부. 도시개발구역 전부도 상관없어요.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분의 일부는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지구단위 수립 기준은 누가? 국장이. 5번은 택지개발 중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용과 건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를 묻고 있네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택지정비 10년 아닙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니까 딱 지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안 풀어야 돼. 그리고 65번이 나오는데 지구단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관광특구는 개발할 땅이죠. 필요한 걸 지정할 수 있다가 맞죠? 항상 지구단위 구역 나오면은 지정할 수 있는 걸 묻는지 해야 되는 걸 묻는지 구별해서 보세요. 할 수 있다요. 2번 도시적 외지역도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죠? 아까 도시적 외지역 중에서 3군데나 있잖아.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3번에 건축의 형태, 색채에 대한 계획도 지구단위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어떨까요?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필수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단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 선택사항을 묻고 있어요.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겠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될 건 아까 그 2가지 그거만이니까 포함될 수 있다. 4번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모르고 주민은 시장은 수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있죠? 확실히?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이 3, 4번 중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3번 내용도 지구단위 계획에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잘 모르잖아. 3, 4번 중에 찾는 거라고. 근데 4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0%. 여러분 지금 지구단위 문제에서 어떻게 홀수만 해도 홀수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완화되는 규정을 묻게 되면 그거는 보통 틀리는 문제예요. 지구단위를 세워서 기존의 행위 제한을 건폐허가 윤율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이거는 완화하더라도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의 150% 1.5배 내에서 용적률은 기존율의 2배 내에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해드리거든. 나중에 그 수많은 완화 규정을 할 수가 없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 어떤 거 얼마 풀어주고 온갖 완화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일단 그 중에 하나 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하는 우리 내용 중에서도 항상 상식적으로 볼 만한 건 봐도 되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가끔은 등장해서 수많은 완화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자, 원래 그 주차장법에서는 이제 연면적 크기에 따라 부설 주차장은 얼마씩 확보하게 돼 있어요. 확보하게 돼 있는데 요 규정을 만약에 50% 완화한다면은 원래 요만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에 완화되는 것만큼 50% 완화하면 반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야. 완화니까 좋은 거죠, 그죠? 반만 확보하면 되잖아. 그러면 100% 완화라면 전부 다 완화니까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돼. 100% 완화라는 것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완화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주차장 그만큼 확보 안 해도 되니까 100% 완화하면 주차장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응? 만약에 100% 이걸 뭐 강화된다면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지 주차장을.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했대, 지구 다니기로. 그러니까 우리 지구 다니기를 세워서 뭐를 하느냐? 여기는 차량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지역에서는 차량 다닐 수 있지만 지구 다니기로 따로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면은 요새 그런 거 지자체에서 많이 해. 어디 뭐 사람들 많이 오려고 이런 데도 가능하죠, 이런 데도. 그래서 여기는 원래 차 못 다니나? 이쪽에? 여기도 할 수 있어. 차 도로 있잖아. 근데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만 여기서 마음껏 놀으라는 얘기지.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차가 없으니까 차 없는 거리 조성 그것도 한번 된 적 있어요. 차가 없으니까 여기도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차가 못 들어가죠? 차가 못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필요해 안 필요해? 80% 하나요? 몇 프로 하나요? 100% 하나야지. 그러면 차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왜 조금이라도 설치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거기 몇 가지가 요것도 있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도 있고. 예를 들어 한옥마을 설치가 목적이다. 개발하는 게 한옥마을 설치가 전통 한옥마을 설치가 목적이에요. 주차장 몇 프로 하나 될 것 같아? 100%. 한옥에는 차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게 다 이 얘기라고. 아니 옛날 전통 한옥에 무슨 차 끌고 다녔나요? 가마 타고 다녔지? 네? 주차장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그 형식으로 만들면서 그럼 막 차는 막 들어오게 한다고? 아, 그럼 그냥 현대식 마을로 하지 뭐하러 한옥마을로 해. 한옥 옛날식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래 한옥마을 요새 조성하는 게 지방에 꽤 있어요. 대표적인 전주 아닙니까? 전주 한옥마을. 거기 가보세요. 주차장 없어, 그 안에 가면. 주차장 어디 있느냐? 한옥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공용주차장 따로 해놔. 한옥마을 들어가서는 없어요. 사람만 다녀.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린 거고, 그 한옥마을 얘기가 64번이잖아요, 64번. 이거는 이제 완화되는 것 중에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그건 할 필요도 아예 없고, 틀려야 되니까. 자, 이제 개발행위화 갑시다. 자, 우리 국회법상 개발행위화 과제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라 난개발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 난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미한 것은 그냥 하면 되고, 요건 항상 따져주는 거. 도중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죠. 도중계획 사업은 공익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빼고 사적인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잖아. 그러면 67번 봅시다. 뭐 다 하나하나 보면 돼. 67번에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 확대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바로 이게 정답이야. 그럼 이건. 여러분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 허가 필요 없다 그랬죠? 네. 그러면 허가받은 면적 기준에서는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것만 가벼운 거라 그랬잖아. 5%를 넘었으면 큰 축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돼. 5% 범위 안에서 축소. 확대가 들어가면 안 돼.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돼. 확대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것과 달리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얼마든지 단축하는 게 다 경미한 것이죠? 연장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거 불가피한 변경이다, 뭐 허용오차 이런 건 뻔한 얘기고, 우리 경미한 변경 중에 요 기간이냐 면적이냐 요거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냥. 예? 분명히 또 보다 보면 또 이상한 질문도 있긴 있을 겁니다. 정답은 확실한데 이번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앞에서 다른 거 할 때 아마 도중 그러니까 조건은 항상 붙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 각종 인허가 할 때 조건은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은 붙이되 그 대신 조건 붙일 때는 신청한 자 의견은 들어야 돼. 신청하자 입장에서는 조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건 붙여서 허가 나오면은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면 내가 안 할 텐데 하면서. 그래서 조건 붙일 때는 신청하자 의견은 들어봐. 주민 의견은 안 들어요. 주민 의견을 왜 듣습니까? 조그만 일에 대해서 큰 일에 대해서는 듣지 신청하자 의견은 듣게 돼 있어요.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난대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상식이죠, 이거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는데 그러면은 허용을 한다면 성장 관리 방안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잖아.
이거 외에도 뭐 일정한 계획이 어긋난다면 안 됩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4번의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 영화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 제공했을 때 이런 게 대표적인 이상한 지문이지. 정답 아닌 지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들러리 지문 중에 하나예요. 5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에 대해서 건축사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중공검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 중공검사 얘기인데 그건 원래 우리가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관련 인하가 의제로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들러리 지문 중에 하나지. 어느 법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다른 법에 한 그자가 있으면 그자와 협의를 해서 허가 등을 내줬다면 그쪽 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죠?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중공검사를 원래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에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았대요. 그럼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쪽에서 제출하고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해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공부해야 될 것은 중공검사에서는 수많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도 공사 끝나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따로 필요해. 영역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건축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5, 6월 달에 추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웬만한 건 중공검사 받아야 돼. 안 받는 거 2가지만 기억하시고 그 2가지 외에는 다 받아야 돼.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우리 중공검사 안 받아야 될 대상 2가지. 1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쌓아놓는 행위, 토지 분할 뭐가 있을까요? 준공이면 중공검사는 그래도 공사 완료했다. 내가 준공했으니까 이거 안전성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게 중공검사라잖아. 너무 빨리 불렀나?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둘이에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2가지만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 분할은 이 토지를 그냥 둘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야.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뭐 담을 몇 메타짜리를 막 세워야지 분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토지가 경계만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분할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죠, 그죠? 경계만 표시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라고, 토지 분할은. 금만 잘 거놓으면 돼. 경계만 확실하게 표시되도록. 공식법에서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나? 네? 경계만 보이게 되면 된다니까 무슨 공사를 해. 또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그래. 이 2가지입니다. 물건 쌓아놓으면 그냥 물건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건 쌓아놓고 나서 와 준공했다. 뭔가 이상하지? 그건 중공검사 받는 게 아니야. 개발행 허가 중에서 다른 건 다 받아야 돼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생각해보시면 이거는 공사라고 할 만한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 공사 아니다. 그 정도 구별하는 거. 자, 또 한번 넘겨봅시다. 69번. 하하, 69번 문제가 나왔네. 처음 나왔던 거.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성장 관리 방안 나왔네. 자, 이게 작년 문제가 재작년 건가요? 오, 작년 거. 그럼 이것도 저한테 들으시면 아주 산뜻하게 맞췄지. 어려울 때는 말씀드린 건데, 이 말 분석해봐요. 행정처리 수립하는 방안이야, 방안. 행정처리 수립하는 방안이야. 무엇을 위한 방안이에요?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그러면 이 방안은 당연히 이름을 분석해 봤을 때 올바른 성장을, 안정적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대충 분석이 되잖아요. 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 행정처리 방안이에요. 국민을 구성하진 않아. 그러면 지역선을 어디 만드느냐? 자, 여러분. 이미 성장된 곳에 대해서 성장이 끝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만들까요? 지금 성장이 안 된 곳인데 앞으로 성장할 때 대비해서 만들까요? 안 된 곳은 대비해서. 후자죠? 네. 그러면 이미 성장이 된 곳은 어디에? 지역상으로. 주상구. 녹지 비도시는 보존할 땅. 주상구에는 안 만드는 거예요.
녹지 B도시에 만드는 거예요. 녹지 B도시도 유보용도, 보조용도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엔 유보용도 자생계만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유보용도가 보조용도 다 합쳐졌기 때문에 주상구용은 안 되고 녹지 B도시는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이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다른 건 다 주상공이 아니잖아. 답이 1번이죠. 뭐 수립하신 지역이 안 되는 거 주거지역이지 뭐. 이미 개발 끝났는데 뭐를 위해서 성장을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거 잘 이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내가 키 얘기까지 하는 게 이거잖아. 키. 애들 키 성장에 신경 쓸 때 성장판이 닫혔는데 무슨 키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냐고. 거기 필요한 뭐 조치를 취하고 여행지를 먹여도 다치기 전에 해야지. 그치? 어른 되기 전에. 그런 얘기지 이게. 그래서 성장관리원에서는 아직 안 나왔던 그거 어디에서 수립할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 했는데 그게 마침 딱 나왔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야 70번은 빼놓을 수가 없네 이거. 그냥 넘어갈라 해도. 근데 쉬운 거예요. 국회법상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적을 모든 거. 자, 우리 개발의 허가를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다. 허가 제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도 제한 기간 동안은 제한할 수 있다. 5가지 제한할 수 있죠. 높게로서 뭐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주변에 환경 문화가 오염들이 있어. 요거는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1년에 3년. 그러나 1년에 2년 연장까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기관지기만이다. 지금 여기서는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찾으면 돼요? 기관지기만. 1번은 기억번은 아니죠. 니은번 아니죠. 디귿번 맞죠. 기관의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 곳이잖아. 리을 지 미음 기 디귿 리을 미음. 참 금방 풀어야 된다고 이거는. 1, 2번 사유는 1년에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고 디귿 리을 미음은 3+2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힘들죠? 저번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한 5시 반까지 아주 그냥 꼬박하니까 뭐 갈 때 막 흔들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갈 길이 안 떨어져서 막 가는 사람이 있고 어지러워서 막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10분 쉬세요 지금.